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.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. 다수 피해자가 공동 대응을 하는 경우의 장점은 첫째,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보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둘째,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가해자가 단순히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 양형의 판단 요소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. 셋째, 개별적으로 대응할 때보다 심적 부담이 적고 증거의 신빙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같은 가해자의 행동 패턴, 반복되는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공동 대응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 간에 소통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피해가 일어난 상황이라야 하므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, 교수와 제자들 사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최근 사례 중에는 헤르페스에 감염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하여 서로 가해자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후 공동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. 헤르페스 감염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경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처럼 피해자께서 공동 대응을 하시려는 경우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그런데 피해자분들 중에는 사건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러나 공동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구체적인 사례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께서 비슷한 패턴으로 다른 동료 역시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제출하여 가해자가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. 이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 장점이 많은 반면 피해자께서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굳은 결심을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버리면 가해자가 서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께서 합의를 하려는 때에도 가해자의 경제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경우는 합의금의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 여부는 전체 피해자 수,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, 범죄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특성과 공동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고 진행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하세요.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